끔찍한 살인사건 현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 유홍민 시장 맞고요. 살해당한 남자는 바로 알림시의 시장이자 유력 정치인 유홍민 시장이었죠. 그리고 현장을 태연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천재 범죄 심리학자 한승민 교수인데요. 야, 황 교수! 네가 왜 여기 있어? 승민은 자신이 유홍민 시장을 죽인 범인이라며 자백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범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유홍민 죽인 살인범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그때 현장에 도착한 한 여자. 그녀는 승민의 여자친구이자 유홍민의 딸 유희였는데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렇게 승민은 조사를 받게 되고 너 아니지?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유홍민 시장을 살해했어. 네 여자 아버지를 죽였어. 판호는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보고 믿으라고. 그때 유희가 취조실을 찾아왔고 뭐가 잘못된 거죠, 그쵸, 팀장님? 내가 너희 아버지 죽인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랬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그냥 받아들여. 얼마 뒤 죽은 유홍민의 장례식이 열리고 한 여자가 참석해 유희를 위로하는데요. 힘들어도 몸 잘 챙겨요. 아버님이 따님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녀는 프라이빗 사교 클럽의 대표로 얼마 전 승민의 사건을 보며 어떤 이유에선지 크게 분노했고 유홍민 시장의 동생이자 알림시의 최대 조직폭력배 두목인 유홍수와도 친분이 있었고 그런데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큰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시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한 남자, 바로 알림검찰청의 엘리트 검사 승재인데요. 오랜만에 봅니다. 시장님하고 동생분하고 의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희 씨랑 사이도 뭐 그냥 그렇다며. 그거 알아요? 내가 시장님한테 유희 씨 소개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던 거. 직접 대시했더니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또 바로 거절. 알죠? 남 교수한테 열등감 좀 있는 거 수사 때 몇 번씩이나 물먹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내가 맡았어요.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담당 검사가 바로 승재였죠. 얼마 후 승민의 재판이 열리게 되고 피고인 한승민에게 15년을 선고한다. 결국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었고 형사였던 유희는 승민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괜찮은 거야? 짐작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교도소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에. 알림교도소 재소자 명단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알림교도소에 수감되는 승민. 그곳엔 살벌한 분위기의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고 곧이어 방을 배정받은 승민은 이곳의 터줏대감이자 무기징역수 성수를 만나는데 일이 시작되기 전에 1억, 그 이후에 한 달에 1억씩. 사실 승민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 성수를 만나 작업을 쳐놓았었고 승민의 조건은 바로 위험인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었죠. 한 사람을 죽지 않게 지켜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업할 거 있어. 잠시 후 재소자들이 불려가는데 알고 보니 승민을 불러내기 위한 함정이었고 너 일로 와보자. 한승민 교수님. 이거 다 주죠. 교도소장이 그 뒤를 봐주고 있었고 유홍민 알림시장 살해 한승민 씨의 압송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정아와도 관계가 있어 보였죠. 곧이어 이들의 패싸움이 시작되는데 숨겨둔 무기를 사용해 승민을 공격하는 철이. 문은 굳게 닫혀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요. 어디 가게? 불장난 좋아해? 그때 옥상에 불을 내 승민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어르신! 옆 건물로 뛰어내려 간신히 피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던 성수는 당황했고
돈은 입금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인 줄은 몰랐잖아. 승민은 이곳에 있는 다사동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데 혹시 다사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다사동구역은 원래 10년 넘게 폐쇄된 채 있었지. 하지만 갑자기 2년 전 새로 정비를 하더군. 새로 들어온 지소자들 중 모두 서로를 알고 있는 모양새야. 다사동은 감금이 아닌 누굴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더군. 1669번이야. 지금 옥상에 있는 놈도 거기 멤버야. 제가 찾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약한 대로 약속만 잘 지키자고. 그날 밤 승민을 처리하라며 지시하는데요. 한승민 바로 다시 시작해. 이곳의 우두머리 대우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철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다음 날 교도소로 택배 하나가 도착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고 누군가 성경책 종이를 찢어 종이컵에 담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커피를 마시는 대훈. 대훈은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다음 날 유희가 현장을 찾았고 유경이도 아는 얼굴이지. 자살이요? 네. 자살 아닐지도 몰라요. 유희는 이것이 타살이라 확신했죠. 곧바로 소각장으로 향한 유희는 단서를 찾아냈고 분명 독살이에요. 아니 여기 교도소에 누가 어떻게 독을 갖고 들어와? 설마 지금 한 교수 얘기하는 거야? 네. 승민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유희. 강대훈 왜 죽였습니까? 사실 유희는 과거 승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관임 여러 경로 중 하나가 마약을 희석한 후에 종이에 적시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책 재질은 약물이 흡수되기 좋은 재질이라는 건 기본이고 교수님이 알려준 건데. 성경책. 어떻게 죽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죽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승민은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죠. 내가 당신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낼 거예요. 잠시 뒤 알림 교도소를 찾아온 정아. 그녀는 다사동으로 향하는데 죄송합니다. 송재송 승민을 처리하라 지시한 건 바로 정아였고 하나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해요. 제발! 한편 유희는 죽은 대훈의 몸에 새겨져 있던 낙타 문양의 문신을 발견하는데 용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무슨 낙타야? 문신이야 뭐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뭔가 기억난 듯한 유희. 과거에도 같은 문신을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밤 승재는 지검장의 부름을 받았고 자, 늦게나마 영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정하. 우리 박마담께서 직접 왕림해 주시고. 미진아 너도 이쪽으로 앉아. 승재는 유홍수와 대화를 나누던 정하를 기억해내는데 의외네요. 깡패 두목도 알고 계신가 봐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유홍수라고 여기 손님 아닌가? 글쎄. 한 잔씩 하자고. 잠시 후 먼저 자리를 뜬 승재를 찾아온 정하.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쫄따구는 뭐 올 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검사님은 다르죠.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주실래요? 나는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안 믿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승재였죠. 갑니다. 승재가 만나러 간 사람은 바로 유희였고 나한테 뭔가 부탁할 일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검사님. 연락 받았어요. 알림교도소 자살 사건. 한 교수 의심하는 거? 유희는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합당한 증거 없으면 영장 못 칩니다.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이거는 분명히 커피 괜찮죠? 한 교수가 강대훈을 살해한 게 확실합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요. 잠시 뒤 승민의 집을 찾아간 유희. 한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고객님이 가져야죠. 잠깐만, 둘이 사겨?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정확하게 사귀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썸입니다.
야, 너 내가 진짜 못 되는구나. 둘이 정말 사귀는 거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라 저 친구에게 달렸어. 너 진심이구나. 그래, 진심이야. 유희는 승민이 마음을 돌린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갑자기 왜 나 만나기로 한 거예요? 교수님이 우리 아버지 빽보고 그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것 때문이야. 설마요.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썸 아니죠? 교수님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좋아하면 되니까. 난 네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널 꼭 지켜줄게. 집을 나가려던 그때 성경책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데 시장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스스투대에 전해졌습니다. 청산가리를 이용해 제보자가 메일로 보낸 자료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유홍수를 찾아간 정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 만나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나를 봤나 봐요. 유희가 이번 사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각 성경책의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고 강대웅 몸에서 나온 거랑 같은 성분이래. 성경책 한 교수 집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책이 유경이 말대로 한 교수 집에서 나온 거라면 우린 지금 한 교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판호는 이 모든 것이 승민의 계획일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밖에서 생각대로 움직여준다면 우선 며칠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경찰 수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죽이세요. 또다시 절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승민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성수는 이 위험한 일에 관여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일 겁니다. 설마 1669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다 사동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다. 하나만 말하지. 난 지켜줄 뿐이야. 자네 말대로 계약대로만 하자고. 다음 날 승민을 찾아온 유희.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승민은 자신의 계획을 말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감당하지 못할 거야. 제가 여기 온 이유도 이제 그만해. 받아들여. 나 만나는 것도 계획에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요. 유희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건을 파헤쳐 보기로 하는데요. 우리 만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승민이 수감되기 17개월 전 유희의 할아버지인 유현일 회장의 팔순 행사가 열리는 날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유흥민 시장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 시각 유현일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려 했는데요. 빌어먹을 놈.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전부 자선단체 기부하는 걸로 공증 받아놔. 잠시 후 누군가 유현일 회장을 찾아왔고 그렇게 무참히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오랜만에 만난 유희와 홍민. 그래도 부조지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본다. 할아버지 룸에 계시죠? 제가 모시고 올게요. 아니야. 유희야, 회장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다. 그렇게 문 앞까지 도착하는데 결국 할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을 보게 됐죠. 잠시 뒤 승민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피해자의 면식범이야. 면식범이라니. 근거가 뭐야?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쉽게 열어줄 리가 없어. 그리고 유홍민 시장 무조건 참석시켜줘. 오케이. 시장님 모셔. 곧바로 연 회장으로 향했고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한승민 교수님께서는 현재 저희 수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유희는 승민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데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유희가 다니던 대학 교수였던 승민. 그 시각 한 호텔 직원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현장을 떠나는데요.
한편 천재 범죄 심리학자답게 유홍민 시장의 표정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초조한 뿐. 잠시 화장실 다녀온 것 말고 계속 있었어. 알리바이는 확실하다.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일단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잠시만요. 알림경찰청 소속 범죄행동 분석관 경위 유희라고 합니다. 아, 저 새로 오신다는 분. 교수님,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잘 모르겠군요. 이번 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승민은 차갑게 돌아서는데요.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 되겠냐, 너는? 승민은 유홍민을 의심하고 있었죠. 유홍민 시장. 아니, 알리바이도 확실하잖아. 누군가에게 사주할 수도 있겠지.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우리 서장 시장 라인이야. 엄청 예민해. 아무리 한승민이라지만 이번엔 좀 잘못 짚은 거 아니냐? 그건 나중에 형. 며칠 뒤 유홍민 시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고 보육원의 후원 자금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범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내 엄벌에 처할 겁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승민. 바로 그 순간 웃고 있었어.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 그 후 다시 사건 현장을 찾은 수사팀. 한 교수가 그날 범인의 동선을 좀 확인해 보자고 한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성필이가 피해자 역할 할래? 호텔에 도착한 순간부터 꼭 죽여야겠다는 목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기 시작하는데 급소랑 급소는 다 찔렀습니다. 범행 시간과 이동 시간을 모두 파악한 승민. 빈서가 내려간 시간은 6시 40분. CCTV 먹통된 게 6시 30분이야. 보안실로 가보자. CCTV에선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사각지대. 호텔 CCTV에 노출되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사건 현장에 갖다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여기뿐이야. 승민은 자신의 의심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확신이 들었어. 이젠 100%야. 이용민 시장이 사주한 거야. 정말이야? 누구든이라고 했잖아. 부친을 살해한 범인 그자가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하겠지. 유현열 회장의 막대한 상속재산. 살해 동기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잖아. 그 시각 유현일 회장의 빈소를 찾은 두 사람. 다 찍었으면 그만들 가시죠.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굳이 기자들을 불러서. 바로 그때 미소 짓는 홍민을 보게 된 유희였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출근하는 거야? 한편 승민은 유희를 이용해 수사하려 하는데 이용해야 할 사람은 최대한 이용해야지. 현재 유력한 용의자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팀에 합류하게 된 유희. 자, 시작하죠. 사건 현장까지 갖다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여기뿐입니다. 일로 오세요. 양쪽 모두 사거리로 이어진 대로변으로 이쪽 골목 양쪽에서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당일 영상 기록 모두 확보해 주세요. 앞뒤로 2시간씩 끊어서 공통적으로 CCTV에 찍힌 사람과 차량만 확인해 주세요. 밤낮 할 것 없이 수사가 시작되었고 집에 가는 거죠? 타요. 태워줄게. 승민은 유희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난 범인이 면시범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경찰이 된 거죠? 재벌의 손녀이자 시장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이 보통은 경찰이 되려고 하지 않죠. 여기 사는 거예요? 네. 여기도 어울리진 않네요. 아직까진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유희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어릴 적부터 아빠 홍민에 대한 수상함을 느껴온 유희였고 엄마, 나 배고파. 엄마! 아빠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얼마 전 현장에서 도망쳤던 호텔 직원을 찾아온 한 남자. 나다니지 말고 처박혀 있어라. 거액의 돈을 주며 숨어 있으라고 지시하는데요. 그 시각
CCTV 속 수상한 남자 한 명을 찾아낸 유희. 소 0607 대포차고요. 시간 간격은요? 20분 내에 2번 찍힌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직원 동우였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2번 찍힌 모습이 너무 다르고 그 시간 내에 다녀올 만한 곳은 호텔밖에 없거든요. 7시 18분경 반대편 CCTV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저 사람 신상 파악 좀 부탁합니다. 바로 폐 차장을 찾아간 수사팀. 여기요. 아저씨, 사진 있다 그랬죠? 예, 맞네요. 가져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만복 주류라고. 유홍수 맞죠? 예. 곧장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찌됐거나 가족인데 직계 가족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곧이어 유홍수를 신문하기 시작하고 아니, 그날 호텔에 왔지? 가긴 했는데 그냥 돌아왔어. 근데 지금 나 의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목을 칼로 쑤셨다. 바로 그때 잠깐만요. 칼로 찔렀다는 말을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당황하는 유홍수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는 승민이었죠. 조폭 두목치고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가 봅니다. 1시간 가까이 고민하시다가 돌아오신 걸 보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다발이 목격자다. 승민은 꽃다발을 들고 있던 호텔 직원 동우가 목격자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는데요. 그 누군가는 CCTV를 피해 달아나던 범인이고 뜻하지 않게 꽃다발과 마주쳤다. 그럼 그 목격자 위치부터 파악해야겠는데. 이 호텔 직원인 것 같아. 동우, 일단 목격자 신병 확보부터 하자고. 그 시각 유홍수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정리해야겠다. 한편 함께 동행하게 된 유희와 승민. 작은 아버지인 유홍수란 걸 알게 됐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표정이던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범인이 면식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어느 룸에 계셨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유선 상속에서 제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난 유홍수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용민 시장이라면 유 회장님이 계신 룸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당신 아버지 유용민 시장이죠. 곧이어 유홍수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동우의 집을 찾았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또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간신히 피한 동우는 몸을 날려 도망치기 시작하고 때마침 도착한 성필이 함께 쫓기 시작하는데요. 입니다. 박동우한테 전화 올라봐. 네. 박동우 씨. 상황 보니까 얼마 안 됐어. 이들은 성필을 통해 동우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양원천? 한편 막다른 길에 다다른 동우. 성필이 하나둘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한편 홍수의 부하는 조용히 뒤지기 시작하고 여기 있었네. 숨어있던 동우는 결국 발각되는데요. 상황이 변했잖아 이 새끼야. 이씨. 그때 유희가 남자를 막았고 낙타 문신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도착한 승민이 남자를 제압하는데요. 간신히 도망친 동우는 판호를 마주치게 되고 박동우 씨? 박동우 씨 맞죠? 다음날 중요 목격자인 동우를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호텔에 꽃다발을 들고 간 이유 뭡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다. 보육원 출신이죠? 회장님 이야기를 꺼내자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한 동우였고 회장님을
무척 좋아하셨나 봐요? 제가 회장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호텔에서 본 사람 유용수 맞죠? 회장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과거 보육원에서 자란 동우를 잘 보살펴준 사람이 유현일 회장이었던 것이었고 이겼냐? 이기긴 했는데요. 잘했어. 동우야, 누구나 다 잘 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동우야, 바르고 곧게는 크자. 알았지? 결국 동우는 자신이 본 모든 걸 진술하기 시작하고 그날 거기로 나오는 유홍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너도 회장님 내려온 거야? 정신 차리고 자 얘들아. 여기서 나 안 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꼼짝 말고 내 전화 기다려. 유용수 긴급 체포영장 신청하고 바로 출동 준비.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바로 유홍수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앉아있는 유홍수였고 형사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많이 늦으셨나? 승민을 승민 고발하는데요. 교수님? 새끼. 뭐야 이거? 이미 정보를 알고 있던 유홍수는 모든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었고 어떻게 알았을까? 마치 누가 미리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승민은 내부에 프락치가 있을 거라 의심했는데요. 우리 의심하는 거야? 이게 형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새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다 허상일 뿐이야. 홍수가 체포되자 유홍민 시장이 직접 경찰서를 찾았는데요. 시장님, 여긴 어쩐 일로? 서에선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럼 편히 얘기 나누십시오. 증인은 박동우라고 알림보육원에 있던 놈이야. 알았다. 나 언제 나가는 거야? 곧. 밖으로 나온 유홍민 시장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였고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선 아버님이 살해당한 시간이 6시 30분에서 7시까지. 하지만 그 시간에 동생은 절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동생은 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더. 그리고 이어지는 깜짝 발표. 유현일 회장님의 전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유력한 살해 동기까지 없애버린 것이었죠. 결국 이들의 수사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풀려나는 거지? 아니 유 시장이 그 시간에 자기랑 같이 있었다는데 또 CCTV 없는 비상계단에서 담배 한 대 피러 가야겠다. 재미있어지네요.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 건가요? 너무 완벽해서요. 완벽하게 보이게 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할 얘기 있어요? 목격자 잘 보호해야 될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 가만히 있을 분 아니거든요. 승민은 유희에게 조언하지만 잘 들어요.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수차례 보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팀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 시각 동우를 보호하기 위해 성필이 함께 있었고 좀 씻을게요. 그때 홍수의 부하들이 쳐들어왔고 결국 무참히 당하게 되는데요. 성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동우는 숨을 거두게 되었죠. 야 배우사! 죄송합니다. 어떤 새끼들을 갑자기 들이댔지. 카운터에 CCTV 저장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승민은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내부 짓이라 확신했고 박동우 죽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누구 의심하는 거야? 증인이 죽었어.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니야? 양반이 씨발 보자보자 하니까 다시 한번 짓거리구나. 변호사님, 선배님 그만하세요. 판호와 의견이 충돌하는데요. 곧이어 승민을 따라 나온 판호. 야 한승민! 너 변했어. 정확히 얘기하면 네 동생 죽은 다음부터 변했어. 과거 승민에게 큰 사건이 있는 듯 했는데요. 그래, 맞아. 감정적인 거. 근데 형,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살해됐어.
다시 퍼즐이 사라진 거라고. 유희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승민에게 질문했고 그때 말한 퍼즐이 우리 아버지 살해한 것도 퍼즐과 관련이 있나요?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낙타. 낙타라는 말에 반응하는 승민.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교수님 표정... 유희는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교도소에서 죽은 강대훈 그리고 박동우를 쫓던 계한 둘 다 같은 낙타 문신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흩어진 퍼즐을 다시 모은다. 잠시 후 의무과장 민재를 만난 승민. 유희가 유현일 회장 납치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 같아. 사실 민재 또한 매수해놓은 승민이었고 아무래도 추가 행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의 만남을 본 문호는 곧바로 성수에게 알리는데요. 의무관하고 한 교수 화장실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설마 의무관이랑 짜고 강대훈 죽인 거 아닐까요? 좀 더 두고 보자고. 한편 유현일 회장의 비서를 만난 유희. 회장님 일정 전부 꼼꼼히 기록해 둔 거다. 근데 말이다. 너 유학가 있을 때 회장님에게 사건이 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승민 교수라는 그 사람 회장님 찾아온 적 있다. 회장님 납치당할 뻔하셨어. 그때 회장님 칼에 찔려서 돌아가실 뻔했어. 그 한승민 교수라는 그 사람 대뜸 이상한 걸 주더구나. 그걸 회장님께 드렸더니 곧장 만나겠다고 하셨어. 금박으로 낙타 문양에 박힌 책이었어. 그리고 그 책은 현재 승재가 가지고 있었고 누구냐? 누군가가 계속해서 증거를 보내온 것이었는데요. 이용민과 한승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무슨. 그 여자는 이용민이랑 한패니까. 아니야. 그럼 설마.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유희는 판호에게 진실을 물었고 납치 미수 사건 있었나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유경이. 부탁드릴게요. 한승민 교수와 할아버지 분명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결국 판호는 자료를 넘겨주기로 하는데요. 알았어. 자료 성필이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해 놓을게. 감사합니다. 그 시각 은밀한 통화를 하는 교도소장.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모두 알게 된 민재였고 승민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이라고. 우린 어떻게 하면 되나? 다음 날 자료를 살펴보던 유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한 교수님이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여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이었대요. 의사예요. 바로 안림교도소의 의무과장 민재는 승민의 여동생과 약혼한 사이였던 것인데요. 그 시각 정아는 다사동을 찾았고 의문의 수감자 1669번을 만나는데요. 재판 일정 확정되었습니다. 나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아의 계획이 시작되고 구출 출발 열어. 승민을 제외한 모든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승민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온 철희. 저기 숨어 있었어. 혼자서 심심할까봐 우리가 놀아주려고 했는데 술래잡기 한번 할까? 한편 유희는 민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김민재 씨! 김민재 씨. 한승민 교수 여동생 한연주 씨와 약혼한 사이 맞습니까? 결국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 한승민 씨 재산 모두 상속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경찰이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죠? 알림교도소엔 지원하셨고요. 교도소하고 저희 집하고 가깝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유희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저기 혹시 낙타 문양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낙타 문양에 대해 듣자 눈빛이 흔들리는 민재. 낙타 문양, 그게 뭡니까? 한편 승민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잡히면 너 뒤지는 거야. 둘, 셋, 잡아. 쉽지 않네, 진짜. 어? 뭔 교수가 이렇게 날라다니고 싸움을 잘해? 교수가 아니라 고수. 그러나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인과응고. 말 졸라 많네, 씨. 사실 조금 전 보안 카드를 빼돌렸던 승민이었죠. 그렇게 패싸움이 시작됐는데 철이가 승민을 처리하려던 그때 승민은 다행히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유현일 회장의 납치 사건 자료를 보고 있던 유희. 자료 받았네? 네. 저 세 사람 다 자살했어. 납치범들은 범행 실패 후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고 김소연이라는 저 여자만 알림시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범한 젊은 여성이 왜 납치살인 미수에 가담했을까요?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었고. 그중 김소연이란 여자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연락한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포폰이라 추적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수사는 그렇게 종결됐어. 아무래도 김소연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각 만신창이가 된 채 방으로 돌아온 승민. 성수는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승민을 처리하려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너무 무모할 정도야. 어르신, 교도소 내부 CCTV 위치에 기록해놓은 도면과 그동안 신상 기록 카드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승민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데 장치 달린 캐비닛에 있어. 열쇠 만들 수 있죠. 주특기는 좀 비싸다. 다음 날 의문의 수감자 1669번의 재심이 열리게 되고 무죄를 선고한다. 형의 복무기간인 32일을 복역 후 석방할 것을 선고한다.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죠. 한편 민재는 유희가 찾아온 사실을 말해주었고 낙타에 대해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32일 남았어요. 최대한 서둘러야겠어. 그 시각 유희는 재산 상속 서류를 확인하는데 상속 등기 서류예요. 오래 걸렸네요. 기부할 복지재단은 찾았나요? 유 시장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요? 일심 재단이라고 가정 형편 어려운 예술대 여학생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그래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면 좋죠. 잠시 후 철이는 민재를 만나러 오는데 지난번엔 금액이 좋아서 했지만 사실 철이와도 내통하는 사이였던 민재였고 그럼 가능하지. 가능해. 근데 한승민이랑 자기는 무슨 사이지? 일단 좀 지켜볼 거야. 소장이 그러래.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게 되면 전달할게. 오케이? 2배야. 철이는 민재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 작전에 돌입한 성수. 승민이 부탁한 것을 빼돌리기 시작하는데 대본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예. 성수는 자료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때 철이가 나타나는데요. 긴장 타지 마시고 내가 정보 하나 주려고. 그 시각 교도소장은 자신의 계획을 정아에게 알려주었고 독방에 수감할 겁니다. 내일 바로 이감 신청할 거고요. 이 모든 게 환승민의 계획이라면 그냥 죽여요. 가능할 때 싹을 잘라놓죠. 정아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하길 원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소장이 이감시키려고 한다니까. 왜 말해주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알아서 대처 잘해보시오. 다음 날 교도소장은 성수를 찾았는데요. 무기징역수인 성수에게 가석방을 제안하는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승민 죽이세요. 그 시각 유희는 누군가에게 습격당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드라마 크라임 퍼즐 1화부터 4화까지의 줄거리입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내용의 스릴러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